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오늘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주간 단위로 우리 정통주식 채널에서 추천했던 그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오늘 주가 흐름하고요. 오늘 또 새롭게 관심을 보여야 할 종목으로 선정된 몇 개 종목, 그리고 시황에 나왔던 주요 뉴스,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전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최근에 부양책 관련하고 또 대선에 임박하다 보니까 양 후보 진영에 상당히 경쟁적인 그 유세전이라든가 또 선거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막말 퍼레이드, 이런 쪽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마저도 어제 다우지수가 410포인트 정도 빠지고 나스닥이 또 큰 폭으로 빠졌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불안한 양상이었는데 상당히 극적인 흐름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장중 시작이 13포인트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다가 24포인트 정도까지 2320까지 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극적으로 플러스 11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해서 최근에 장세의 그 판단을 한번 해보면은 좀 약한 듯 약하지 않은 장이다. 약한 듯 하면서 약하지 않은 그런 장이다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절대로 여기에서 이 방송에서 그 거론하는 이런 종목, 설령 우리가 관심 종목이고 추천 종목이라 하더라도 회원님들한테 절대로 매수를 권유하거나 우리가 상승을 확신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최종 판단은 이 운영자의 주관적인 시황관을 가지고 종목을 추천하는 것인 만큼 회원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신테카 바이오가 어제 코로나 신물질 개발했다고 그래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역시 오늘 흐름도 어제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들어갔던 폭 정도로 상승하고 21포인트, 21% 정도 38,800원까지 상승한 다음에 종가를 많이 반납하고 좀 33,500원 정도로 플러스 5%이긴 하지만 그대로 오늘 고점에 또 물렸으면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 하락한 것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좀 고가주인 경우에 이틀 이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고점에 따라가는 것은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또 내일 약하게 출발한다 그러면 장중에 되돌림을 좀 이용해서 단기 매매에 임해 보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빅히트의 종목도 여전히 계속 뉴스로 회자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또 3% 정도 6,500원 정도를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으로 인해서 장중 출발은 조금 플러스로 출발하다가 다시 되밀리는 이런 양상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오늘 또 저점도 17만 6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다소 낙폭이 크게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장중에 그 주식이 공모하고 나서 그 하락한 그런 폭을 감안해 보면 장중에 무리하게 5% 이상의 낙폭을 보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수에 참여해서 단기 매매하는 것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관심은 빅히트보다는 더 많이 빠졌던 그 초록뱀이라든가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것들이 먼저 반등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넷마블도 오늘 주가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기우는 장중 시작에서는 13만 2,500원 정도 갔다가요. 장중에 2,5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13만 6천원 정도의 비교적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이 시도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차트라든가 단기 낙폭을 보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2,300원대면 매수에 접근해서 단기 매수에 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 그 다음에 빅히트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BTS의 드라마 제작 그리고 빅히트 주가하고는 무관하게 절대적인 저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그 태양광 관련으로 SDN을 관심 종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일날 이런 종목들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단기 매매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지속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중에 4%까지 4,730원까지 4,500원을 기준 또 저점으로 따지면 4,350원에서부터 4,730원이면 또 많은 그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도 여전히 1,000만 주 정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에서 식지 않은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선거 선거 시간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지지율에 따라 윤곽이 결정되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트럼프가 추격하는 양상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여론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선전은 하겠지만 그래도 최종 승자는 바이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장의 우세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에 눈여겨보시면서 기존의 태양광이라든가 그린 에너지 쪽에는 여전히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4,500원대면은 단기적인 반등에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였죠. 두 번째로 메디콕스라고 하는 종목도 오늘 2,300원대에서 장중에 무려 4% 정도까지 반등하고 기존보다는 꼭 이렇게 장중에 플러스를 시도하다가 종가에 대밀리는 양상들이 되풀이됐는데요. 오늘은 그런대로 잘 버텨낸 하루였고 단기 낙폭에 따라서 매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있지만 주가 하락은 정지됐다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특히 이 종목에 대해서 특이할 만한 것은 이런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10월 7일에서 보면은요, 10만 주 매수했다, 전일날 매도했다 하더라도 근 일주일 동안 이 누적 거래량이 17만 주, 36만 주, 66만 주, 약 한 80만 주 정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보이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물론 오늘 17만 주 정도 약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 매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 외국인이 17만 주 정도 순매도를 오늘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외국인 매수가 높다고 하는 점에서 단기 낙폭을 이용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으로는 여전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도 크래프톤 관련해서 배틀그라운드의 그 저걸 만드는 회사가 크래프트 존,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가 그 해당 회사에 투자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관심을 계속 기울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처음으로 30분 단위 단기 과열로 지정돼서 오늘 30분 정도 거래가 됐는데, 대개 이게 30분 단위의 그 단일가 매매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는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죠. 이거를 물론 시장의 단기 매매에 임하는 세력들이 30분 단위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단일가 종목으로 지정되면 증거금이 높아진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매매를 이쪽으로 생겨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내일 지나고 모레 또 하면 이게 또 해제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해제될 때 임박해서 장중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니까 항상 유심히 지켜보는 매매가 여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대안으로 SV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종목의 그 가격 차이라든가 주가의 상승 흐름 이런 거로 비교해 볼 때 그 다음 타자로 TS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거론한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SV 인베스트먼트는 BTS의 빅히트에도 투자했다가 이뮨메드라고 하는 그 비마약성 진통제에 투자한 그런 거의 영향으로 최근 시장에서 그 지칠 줄 모르는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 8,000원대까지 기록한 다음에 최근에는 조정 국면이지만은 오늘 또 다시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는 19%까지의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착안을 해서 TS 인베스트먼트에도 차기 그 게임 관련주의 그 시장 진입을 그 겨냥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KEC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 BMW라든가 테슬라의 실내 터치스크린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죠. 어제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1억 3천만 주를 그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2,980원까지 갔다가 15% 정도 하락하면서 끝났거든요. 제가 이런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이 채널에서 제가 거래량으로 이 종목을 과거에 그 분석했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뭐냐면은 주가가 반등할 때 소폭 그 작은 양봉에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 보면 작은 양봉에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발산이 나올 때 몸통이 큰 양봉으로 이 주가의 발산이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일어났는데 이게 오늘 정도까지 보면은 오늘 시초가가 이쪽에서 보면 또 오늘 또 장대 양봉을 시도한 거 아닙니까? 장대 양봉이 이렇게 세 번, 네 번 이상 반복될 때 굳이 이런 종목을 공격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네 번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장대 음봉이 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도 절대 가격이 2,000원, 3,000원대면 비싸다는 인식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지만 바닥에서 이익을 상당히 보고 있는 매집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매도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굳이 이런 종목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 시초가가 전일의 종가를 위에서 출발하고 위에서 놓을 때는 계속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이 시초가가 전일 종가를 훼손하기 시작하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음봉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매를 멈추라고 그랬죠. 아니면 들어갔던 것도 손절을 하고 여기서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그 자기만의 그 유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종목을 따라붙을 때는 장중에 이 주가가 전일 종가를 훼손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진입하지 않는지, 그거는 보합권 이상에서 항상 플러스를 유지할 때는 매매에 참여를 하되,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매매를 중지하거나 또는 기존에 들어간 물량도 가급적이면 줄여가면서 매매를 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장대 음봉에 누적된 장대 양봉에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시간 외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광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광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가서 장중에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 이게 뭐 무슨 특허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광운대의 이 광전자를 그 연구하는 이지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광전자 초절전 LED 융합 기술을 전담해서 연구를 하고 있나 봐요. 광운대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국제 학술지의 에디터로 선정됐다. 이 뉴스로 인해서 장중에 그 시간 외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영향 때문에 내일도 이 회사 주가는 일시적으로 가만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광전자는 내용은 풍부한 회사긴 한데, 이 좋은 회사의 주가가 왜 이렇게 못 오르는지 그것도 참 신기해요. 꼭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주가도 잘 오르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 그 시간 외를 체크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시간 외에서 강했었으니까 내일도 강할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내일 잘 따라붙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자율주행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모트렉스, 이 두 회사가 결국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최근에 자율주행차의 대표 주자로서 많이 올랐다가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그린에너지 이런 종목들처럼 역시 최근에 신고가를 향해서 많이 상승하고 있다. 5일 연속 쉬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늘 시간 외에서 주가가 거의 한 10% 이상 상승하면서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44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대개 시초가가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종가 무렵 가격 플러스 8% 정도, 5%에서 플러스 8% 미만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해도 충분히 추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이런 주가들이 한 4, 5일 연속으로 쉬었기 때문에 내일은 생각보다 많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날이어서 단기 매매에 임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을 내일 시초가가 얼마에 붙는가 눈여겨보시면서 매매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모트렉스라고 하는 또 자율주행차의 그 HUD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우리 국내에서 제일 또 잘 만드는 회사다 해서 그 아우디라든가 그 유명 외제차에다 많이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모트렉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요즘 조정한 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역시 견인하는 거는 자율주행차들이 또 반등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일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진입하는 방법은 오늘 가격, 오늘 시간 외에서 3.2%니까 3% 정도는 주가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진입을 하셔도 장중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간의 종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